안녕 둘리들, 쏘이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는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이제 제가 결혼도 앞두고 있고 또 나름대로 30대 초반 이후로부터는 인간관계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20대 때는 정말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여러분, 우리 또 연애하고 싶은 분들, 또 결혼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시행착오 끝에 알게 된 좋은 사람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일단 첫 번째로는요, 가장 중요한 건데 나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잘 모르잖아요? 그럼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인생 꼬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20대 때는 저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20대 때까지만 해도 저 자신에 대해서 거의 몰랐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30대 정도 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좀 나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 아이유, 저랑 동갑인 아이유님은 그 팔레트라는 노래 중에서 25쯤에 자기 자신 알 것 같다고 했지만 저는 30대 초반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저 자신에 대해서 좀 알게 됐어요. 근데 그걸 잘 모르면은 진짜 이상한 사람 만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생활력이 강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미 제가 돈을 어느 정도 벌고 있어요. 생활력이 강하기 때문에 돈 버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나름 저의 강점이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는 내가 충분히 끌고 갈 수 있지만, 하지만 저도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집안일이라던가 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약했던 사람인 것 같고, 그리고 F 성향보다는 T 성향이 훨씬 더 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배려할 줄 아는 방법을 많이 몰랐던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은 다 강점과 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떤 거에 좀 강하고 어떤 거에 약한지. 그거를 보완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생활력이 강하지만 남자친구는 저보다 물리적인 나이가 굉장히 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는 돈의 양의 차이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 남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아빠를 보고 뭔가 그런 집안일이라던가 요리라던가 좀 뭔가 가정생활에 굉장히 친화적인 그런 삶을 살아왔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빨래 돌릴 줄도 정말 몰랐는데 그런 어떤 생활적인 부분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가정을 돌봄에 있어서는 완전히 강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너무 보완해 줄 거라는 거를 저는 굉장히 잘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과 평생 함께 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남자와 잘 맞는지 몰라요? 근데 내 친구가 의사를 만났대. 굉장히 돈도 잘 벌고 건물도 세웠대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부러운 마음이 들 수가 있잖아요. 저도 20대 때는 그런 적이 있는데 제 친구가 굉장히 부자 남자를 만나가지고 막 결혼도 하고 잘 사는 거예요. 그게 막 남모르게 부러울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약간 질투심도 나고 부럽기도 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저는 그런 남자를 만나면 잘 못 살 확률이 높은 사람이었던 거죠. 제가 돈 버는 것에 재미가 충분히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보다 더 돈을 잘 버는 사람보다는 나를 서포트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이제는 알지만 그때 당시에는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못 모를 때는 친구가 편하게 사는 거 보고 또 남편이 주는 돈으로 행복하게 사는 거 보고 되게 부러운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내가 막상 그런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은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남자의 외모를 볼 때도 그 외모 기준이 좀 확고하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외모를 너무 타협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외모의 기준이 어느 정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야 더 열렬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다 외모에 대한 이상형이 다르지만 저는 슬렌더한 상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약간 조금 순한 미소년 같은 스타일을 좋아해요. 근데 또 다른 친구들을 보면은 뭐 나는 곰돌이상을 좋아한다, 조금 통통한 사람이 좋다, 어깨가 좀 다부지고 듬직한 상이 좋다, 이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분명 이제 여러분들은 자신의 이상형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거예요. 좋아하는 남자 연예인들을 이제 써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남자의 공통점이 보입니다. 외모적으로요. 그래서 저는 둘리님들이 이제 외모는 막 그렇게 타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결혼이라는 거 외모 하등 소용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외모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평생 보는데 기분이라도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외모는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누구나가 봤을 때 다 잘생길 필요 없고요. 그냥 제 눈에만 잘생겨 보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 기준에서 외모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상형 기준을 좀 확실하게 가져가면 좋은 게, 우리들은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할 건지 아니면은 백할 건지 이걸 빨리 정해야 돼요. 확실한 기준이 있으면 내가 이 사람과 이어나갈 수 있는지 아닐 수 있는지 더 빠르게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기준이 있으면 좋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나 자신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외모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세 번째는요, 여러분 제발 힘을 빼셔야 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힘을 빼야 돼요. 저도 지금 배우자 만나기 전까지 솔로였던 기간이 5년이 넘거든요. 너무 충격적이죠? 제가 그때 남자를 안 만나고 싶었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물론 여행을 하면서 그렇게 연애할 시간도 없었지만 그 와중에도 저는 이제 좋은 사람 만나고 싶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 남자친구를 30살 때 만나기 시작했으니까 제가 25부터 30살까지 연애를 안 했다는 거거든요. 이거 진짜 황금기야. 근데
연애를 못했던 거지. 이 황금기에 연애를 안 했던 게 아니라요. 뭐 지금 생각해보면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 제 마음이 너무 조급했기 때문에. 여러분 괜히 조급한 마음 가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상한 사람 꼬여버려요. 눈도 낮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조급해하지 마세요. 어쨌든 우리는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 한 명만 만나면 되거든요. 세상에 남자 여자 너무 많아요. 내가 막 좋은 사람 만나야겠어 하면서 막 조급하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 만나는 것보다 조금 힘을 빼고 그냥 내 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런 사람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안 믿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애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진짜 5년 동안 연애 안 하면서 썸 탔던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지금 생각해도 너무 괜찮았던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진짜 이상한 사람도 있었고요. 제가 5년 동안 연애를 안 하다 보니까 내가 그러면 좀 이상한가? 누구라도 만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썸을 탔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연애까지 가진 않았지만 그렇게 해서 사귄다 한들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오래 갈 수 있을 관계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 시간에 차라리 제가 첫 번째로 얘기했던 그 나 자신을 아는 과정을 충분히 거치시는 걸 추천할게요. 저는 진짜 25살 때부터 30살까지 그 5년 동안 여행을 진짜 미친 듯이 다녔잖아요. 그러면서 나 자신을 정말 많이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좀 어줍잖게 연애했던 시간보다 그 5년 동안 여행했던 시간이 저를 아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애 횟수가 나 자신을 많이 알게 된다. 그게 정비례한다 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힘을 빼시고 너무 내가 연애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좀 벗어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뭐 스펙이라던가 돈이라던가 그런 정량적인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썸을 좀 길게 타더라도 이 사람의 어떤 좀 인성적인 부분을 많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면 저는 진짜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뭐 자기 잘못 지적받았을 때 말을 막 그냥 은근슬쩍 돌린다든지 아니면 사과 안 하고 그냥 자기 자존심만 내세운다든지 어떤 식으로 갈등 해결을 하는지 꼭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상대 감정을 예민하다고 치부하는 사람도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내가 너무 예민할 수 있어. 근데 그 상대와 나의 감정의 결이 잘 맞는다면은 그렇게 상대방을 어떤 뭐 감정 기복이 있다는 이유로 막 예민하다고 치부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도 보셔야 되고요. 사소한 거짓말을 하는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원가족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약속이나 시간 개념을 어떻게 다루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연애를 하면서 결혼까지 생각하는 상대를 만났을 때 꼭 고려해봐야 될 요소인 것 같고요. 이 정도만 해도 저는 좋은 사람을 확실하게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러한 상대방을 원할 거면 나 자신도 되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에 대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너무 궁금하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